그래, 한번 좋다, 한번 가보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강의를 쭉 들으니까 재밌겠는데?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사회를 하고 계시는 그 정순우 그때 당시 이제 지점장님이 강의를 했는데 참 멋진 강의를 하셨어요. 자유로운 영혼, 시간에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는 그런 화두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렇지.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제가 손해사정 업무를 하면서 지금 이제 손해사정 시장도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보험회사의 그 보상 스킬이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돼가지고 좀 어리숙하게 이렇게 보상할 때는 피해자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이제 보험회사의 보상을 받아주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스킬이 엄청 세분화됐어요. 거기에다가 변호사가 과거에 이 로펌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보험회사에 입사를 할 경우에는 과장 타이틀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대리야. 그런데도 골라서 뽑아요. 그럼 그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변호사니까 법률 싸움을 시키는데 사고 보상 그 관련된 법률 싸움을 실무자로 시켜버린 거예요. 변호사가 보상 사원이 돼가지고 이 보상을 하니까 손해사정사하고 이게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과 받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유리하겠어요? 주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사정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어려워진 상태예요. 수임하기도 어렵고 보험 한 건 끝내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잡세미나를 들어보니까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손해사정 업무를 하면서 하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잡세미나 듣고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일호본부장하고의 관계가 이제 제가 손해사정 업무를 하면서 저는 이제 외상의학 쪽 교통사고 나서 다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요. 뼈가 부러지거나 머리가 깨지고 이런 거는 이제 의학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또 환자들 많이 봤으니까 진단명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치료가 끝나고 보상이 장애가 어느 정도 남는다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질병 쪽은 잘 몰라요. 공부를 했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일원본부장한테 전문적인 그런 좀 디테일한 게 필요할 때 자문을 좀 받고 이렇게 일을 했던 그런 관계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한테 한번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그 전화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교육받고 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와 또 손해사정사, 간호사가 팀을 꾸려가지고 영업팀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럼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참여를 하면서 팀이 꾸려지게 됐어요. 여기까지 벌써 5분이 지났어요. 바다의 FA님은 또 어떻게 해서 입문하게 됐는지 그게 짧아도 돼요. 짧으면 이제 그 다음에 본인의 성장 스토리를 얘기하죠. 제가 시간 관리상 그 중간이니까 짧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박가희 FM입니다. 네, 저는요. 제가 그 보험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건강 관리를 잘하는 편이고 제가 점핑 다이어트랑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을 접목해서 가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이렇게 잘 관리하면 보험은 필요 없다주의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암보험 하나 빼고 보험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랬는데 제가 아프면서 보험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피부 질환이랑 여러 가지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서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되겠다. 정말 실손도 없는 사람이었고 정말 보험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가입하려니까 남한테 맡기기가 좀 의심이 많고 제가 그래가지고 좀 싫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 걸 내가 설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저 아는 언니가 그 손해보험 합격하면 70만 원 준대 해가지고 처음에 그거 해복해서 그래?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공부 저희 SP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지점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그 SP를 했을 때와 LP를 했을 때 수수료 차이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또 돈도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LP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험도 치고 교육 받고 하다가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의 어떤 보상 플랜이라든지 그런 게 좀 이제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시험장님도 효율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머니 프리, 타임 프리를 또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래 내가 꿈꾸던 삶은 저도 좀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 이 일을 좀 제대로 해보면 되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또 저희 언니도 엄마도 보험이 좀 필요한 시기였어요. 엄마는 간병인 보험 넣고 싶다고 언니도 안보험 넣고 싶다고 그리고 제 주변에 지인들이 좀 있었는데 보험에 대한 니즈가 좀 있어서 그럼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새로운 일을 하니까 주변에서 막 갑자기 그럼 나도 할게 해서 처음에 롯데 있을 때 보험료 첫 달에 뭐 80만 원인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쭉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뭐 20만 원, 그 다음 달에 10만 원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투잡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GL 왔잖아요. GL 온 거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냥 다양한 회사와 또 생명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많은 것들 할 수 있으니까 GA를 선택해 주신 거는 좋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원자님이 갑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네 따라갈게요 그냥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제가 7월 달에 건수가 빵이었어요. 7월에 코드가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오고 그리고 이제 이 뭐 고객 등록부터 뭐 비교 분석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이해라든지 설계라든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7월에는 이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고민이 진짜 됐었는데 사실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그럴 때 제 대출 금액을 봅니다. 그러면 자 대출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그래 돈을 벌어야 돼. 자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이제 대출 있고 저는 솔로잖아요. 싱글이니까 제가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적성에는 맞다라는 느낌은 왔었거든요. 해볼 때. 그래서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지원장님이랑 1대1로 미팅하고 그다음 생명보험 RP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스스로 쫙 정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데 고객 처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라서 1번 고객 등록하는 방법 뭐 해가지고 그 안에서 팩스를 민다 그리고 뭘 보낸다 뭐 한다 이거를 제가 혼자 정말 집에서 그 제 플로어를 쫙 정리를 해서 한번 딱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제 나름대로 순서를 이제 파악을 한 후에 그러고 나서 그것만으로 부족하니 제가 이제 제 거를 가입을 하고 하면서 감이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8월 달에도 제가 2건밖에 못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완전히 조금 이해되고 나서 9월부터 갑자기 뭐 100만 원 넘게 계속 해서 오늘 보니까 제가 800만 원 됐더라고요. 네,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머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5분 됐죠? 네. 시간 나왔대. 플로우를 좀 공유해 주실 수도 있겠네. 왜냐면 이제 계속 이제 신인이 우리 들어올 테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제 아까 대표님 정리한 나중에 공유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대출금은 좀 줄이셨나요? 그게 왜 열심히 하는데 끝도 없이 아직도 늘리신 건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제가 이따가 이제
올해 아까 이슈를 강명구 대표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도 조금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걸 얘기해 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는 변액도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주가가 너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또 변액연금 수익률이 요즘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네. 변액연금 수익률이 매우 좋기 때문에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가입했다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얘기해요. 자기 걸 가입해서 자기의 변액연금 수익률을 보여줘서 클로징하는 경우가 요즘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뭐 고용임금부장 사모님도 늘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내가 먼저 가입한다. 그러니까 내 거를 가입해서 내가 가입한 거를 내 앱으로 보여줄 때 클로징하기 너무 좋거든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FA 활동을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 이 과정에서 좀 힘들었던 점 혹시 있으셨으면 한 선생님 혹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힘든 점이 있죠. 어떤 점이 제일 힘드신가요? 아니 뭐 영업은 실적이 인격이라고 이게 들쑥날쑥하면은 참 힘 빠지잖아요. 11월달에 제가 2건 있습니다. 예정했던 거가 이제 평가나는 바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인 영업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운전자라는 뭐 이슈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11월 달에 사천 교육 갔을 때 고객을 신경을 안 쓰고 영업을 한다. 한 분 그 강의를 했잖아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지인들의 보급 청구하는 것을 대응을 해주고 그리고 DB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고장 분석을 해서 영업 마케팅을 하고 이런 걸 한 3,000명 정도 하니까 자기는 영업할 대상이 없어도 영업 못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깨우친 게 이게 뭔가 기브앤테이크이지만 내가 먼저 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공유를 했던 보험 뉴스를 12월 초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만나는 상대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왜 손해사정 업무를 하다가 보험 설계를 하게 됐느냐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밥 먹을 때라든가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그럼 내 것도 한번 좀 분석해 줄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내가 내 주변에 많은 아는 고객들 저 많은 사람들한테 이론적으로 나 이제 보험 설계사에 보험 영업에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운전자 보험이라는 이런 그 기회가 딱 왔잖아요. 이거는 타이밍을 놓치면 요때 안 하면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걸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험 뉴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제가 영업을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걸 알리면서 지인들한테 알렸더니 아니 보험 설계도 하세요?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좀 이제 실적이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일거에 많은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거는 이런 SNS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뭐 일회성, 이회성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을 수 있는 거를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주면 고객 확보는 좀 되지 않을까. 12월 달에 일단 성공을 했어요. 근데 1월 달에 들어가지는 아직은 이제 뭐 움직임이 없는데 제가 이제 하니까 또 제가 레터를 보내니까 관심 있게 잘 봤다. 내가 다시 연락을 할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심 보이는 그 친구들도 있고 저하고 이제 안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그 영업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더군다나 이제 기회가 돼서 자연스럽게 보험 설계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네거티브한 마인드가 많이 있잖아요. 보험 설계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친하던 친구가 멀리 전화 안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나 손해사정하는 사람인데 보험 설계를 이게 필요하더라. 보험 설계가 잘 돼야 보상도 잘 받는데 보험료는 엄청나게 내는데 보험 사고 났을 때 보상 못 받으면 그 참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난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고객이 필요한 니드에 맞게 그런 설계를 해준다. 그러니까 상당히 먹혀 들어가는 그런 걸 해요. 네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들쑥날쑥한 그 영업이 힘든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또 나는 타겟책을 보험 뉴스 만드는 걸로 하셔가지고 본인이 해왔던 일의 강점을 살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보세요. 나는 그 영업의 들쑥날쑥함을 타개하려고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박가혜 대표님은 또 어떤 힘듦이 있으셨습니까? 하시면. 일단 제가 그 올인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두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으로 사실 엄청 힘들어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이쪽 일을 조금 집중하니까 이쪽 일이 안 되고 이쪽 일을 또 좀 집중하니까 이쪽 일이 안 돼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으니 어떻게든 뭐 빨리 결론을 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개인적인 그런 힘듦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일 같은 경우도 엄청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는데 난 보험은 필요 없고 이렇게 이제 거절을 미리 한다거나 아니면은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핑계를 대고 계속 이제 피한다거나 그런 느낌을 다 받잖아요. 그럴 때 사실 당연히 머리로는 알지만 약간 상처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쨌든 영업이 내 계획대로나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당연히 힘듦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회사와 너무 많은 그 옵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선택을 잘했는지 스스로 자꾸 검열을 해요. 그래서 엄청 정성을 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할 때 정말 최소 5개에서 4개, 5개에서 다 넣어보고 다 뽑아서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막 잠 못 자고 이거 보다가 잠들기도 하고 그런 적도 꽤 많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설계했는지 리뷰를 혼자 막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엄청 노력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분산이 지금 제가 어쨌든 두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게 있고 이제 극복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극복이라기보다는 제가 스트레스 해소를 혹은 힘든 거 있을 때 빨리 뭔가 그걸 잊거나 그런 옵션을 많이 두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살면서 느끼는 건데 뭔가 이제 힘든 게 있을 때 다른 계속 생각하면 그 생각하면 거기 빠지고 힘드니까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뭐 야구를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저 마술도 좋아하거든요. 마술을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네, 그런 여러 가지 당장 바로 무슨 옷 이렇게 앱 들어가서 옷을 본다거나 뭐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뭔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옵션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조금 일단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잊고 아니면 먹고 자고 이런 거 제일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가장 심플한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두 가지 일 하시면 힘들어하십니까? 저는 네. 5가지를 그런가요? 네. 근데 제가 권해드린다면 한 가지를 하시는 것이죠. 머리가 터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애로사를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요거 조금 하다 보면 또 여기가 또 네. 이쪽이 돼 있고 요거 좀 하다 보면 여기 돼 있고 그렇죠. 근데 5개도 해본 사람이 있다. 5개. 나는 되겠는데. 한 가지만 해도 어차피 안 되잖아.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하는 고민을 박가혜 대표님하고 한 선생님이 다 얘기하실 것 같아요. 거절에 대한 그거 참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멘탈을 이제 극복하는데 근데 야구 보시면 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롯데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 저는 창원 사람이라 네. 아. 셋이 다이버스거든요. 아, 10연승 해가지고 저희 가을이랑 가가지고 그러셨구나. 부산인데 네. 야구로 스트레스 푼다고 돼가지고 그렇게 팀을 갈아타는 것도 또 좋은 방법. 원래 창원 사람이에요. 원래. 원래 그래서 창단부터 팀을 NC가 됐어요. 그러시군요. 네, 창단 멤버. 가을야구 단 팀을 응원하시는 분이시군요. 한 선생님은 네. 좀 거절당하거나 이랬을 때 멘탈을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좀 많이 살았잖아요. 거절. 거절에 대한 거는 크게 그 스트레스 받지는 않습니다. 와우. 이게 이제 거기를 했는데 안 온다면 안 오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마음 상할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거절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도 거절하잖아요. 똑같죠. 사고 싶은 사람이 산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팔지 말고 사라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한테 파는 게 아니고 네가 사는 거야. 내가. 왜? 나는 네가 필요한 만큼 너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꼭 필요한 거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해주고 내 수준에서 맞는 거로 네가 취사 선택을 해라. 저는 그러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파는 입장에서 야 이거 하나 들어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해요. 네가 필요하면 사라. 간병비 60 넘어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면은 간병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다. 그거 준비했냐? 준비 안 했으면 5만 원 선이니까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상대방이 그야말로 감동이 되고 뭐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야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설계해가지고 그 상담해가지고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스트레스를 물론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받지 않으려고 받지 않으려고. 제 스스로 제가 받지 않으려고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하고 상담하면서 뭐가 부족했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리뷰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상담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설득이 부족했나 보다. 상대방한테 욕구에 대한 부분을 못 건드렸나 보다. 그럼 그거를 건드려 가지고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내 능력인데 다음번에 한번 이렇게 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DB 고객하고 만나가지고 거절 당해도 저는 거절할 수 있다. 내가 먼 데까지 갔지만 나의 수고가 이것이 켜켜이 쌓인다면 내 실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맷집이 좀 생겨서 그렇습니다. DB 영업에 최적화된 멘탈을 가지고 있는 멘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5가지 이상 일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또 심리 상담도 해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원인을 외부로 들입니다. 모든 남편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쟤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나 고객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잘못이 1도 없어요. 나는 잘못이 1도 없다는 거죠. 근데 잘못이 어떻게 1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선생님이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거예요. 나를 오히려 돌아보고 성찰을 할 때 내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외부로 돌리게 되면 나는 성장을 하지 않고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게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럴수록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또 힘든 얘기도 했으니까 즐거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현장에서 겪었던 가장 좀 황당하고 부끄러운 실수 같은 게 있으셨습니까? 그런 거 한번 진짜 궁금하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신 분 없죠? 저는
불과 며칠 전에 12월 말에 이제 그 계약자 피보험자가 달랐는데 계약자가 친구였고요. 피보험자가 어머니, 하나손해보험 간병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담보 심플했어요. 중임자랑 간병인 딱 끝이었는데 이제 계약한다고 서류 다 뽑아가지고 제가 또 부산에서 창원까지 가서 친구 집에 가서 약속을 잡고 저녁에는 어머니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어머니 약속도 잡아놓고 이렇게 뽑아서 갔는데 설명도 다 보장보상 다 하고 다 했어. 이제 딱 사인을 하려고 딱 했는데 마지막으로 담보를 한 번 더 하긴 했는데 중임자 100만 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임자 5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오 마이 갓. 그래서 제가 저도 당하고 친구도 당하고 그래서 왜 100만 원이지? 하고 봤더니 제가 이제 마지막에 꼼꼼하게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5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5천만 원인 줄 알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만 원인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거를 서류를 이만큼을 뽑았는데 다시 보기로. 그쵸. 그 다시 뽑아서 다시 와야죠. 그래서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어머니한테 내일 되냐고 여쭤보고 다시 약속을 잡고 가서 다시 뽑아서 그 다음날 다시. 네. 근데 이제 12월 말까지니까 그때가 30일이었거든요. 빨리 뽑아서 우리 근데 총무님도 안 계셔가지고 막 그때 막 이거를 스케일 까야 되고 이러니까 아무튼 기자님 고생하셨네. 본부장님이 그것도 제가 처음에 서류도 잘못 뽑아가지고 겨우 뽑았는데 그게 잘못돼서 그래가지고 근데 본부장님 다 또 마지막까지 서류 다 올려주시고 그 수납까지 다 해주셨어요. 스캔 떠가지고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불킥할 만하네. 이불킥할 만해. 한 선생님 뭐 웃기는 사례 좀 있을까? 이게 영업 잘하는 사람은 월 초에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업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월말에 바빠서 말일날 그것도 금요일날 딱 걸렸을 때 정말 어려운 경험을 했어요. 부인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금주가 남편으로 이제 등록을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다음에 넘겨서 하긴 했는데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그것도 그분이 좀 영업 시간 내에 했더라면 그 매니저나 이 총무님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영업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수납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아주 애를 먹은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요. 이제 말일날은 좀 바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정도 수준은 안 된 것 같고 가급적이면 말일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넘기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일날 특히 금요일날이 말이 걸린 날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려운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이제는 말일날은 영업시간 이후에 지나서는 수납하지 말자. 차라리 넘겨 수납하자. 그게 이제 실적 때문에 이제 쫓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긴 하는데 이달 못하면 다음 달에 하면 되니까 굳이 그걸 막 목숨 걸고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이제 던지시는 질문을 이렇게 제가 던지는 질문이나 대답하는 걸 들어보시면 다 비슷한 고민, 비슷한 생각이 한다는 걸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영업을 아까 가명들이 COT상 하는 분이나 영업을 그냥 고만고만 하는 분들이나 다 고민은 비슷하다. 근데 그 차이가 나는 건 뭘까? 근데 차이가 난다고 해서 또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 일 자체를 즐기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근데 이 일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남사업부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저희 사업부가 그런 분위기잖아요. 제가 이제 다른데 저는 맨날 이렇게 내 눈으로 막 살펴보잖아요. 다른 놈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분들 막 이렇게 하면서 다른 그 GA들 많이 보지만 엊그제 발표됐죠. 그제 분국 결정 나서 발표됐잖아요. 그렇죠? 그 분국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FA들이야. 그렇죠? GA라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제도를 하게 만든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대한민국 보험 유지율이 낮다는 거예요. 선진국 대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유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만든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정도 영업 하잖아요. 우리는 정도 영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단명할 수 있는 영업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부 내에서 지금 같은 분위기로 우리가 조직을 잘 가족 같은 분위기로 키워나가서 그러면 우리 오래오래 한 선생님처럼 또 고영희 상무님처럼 또 미진 대표님처럼 20년, 30년, 40년 해가지고 90세 돼서도 우리 이렇게 맞아. 보험할 수 있는 예전 NDRT 그 총회 가면 늘 보여준 영상이 하나 있잖아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만 할아버지 네, 비 오는데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막 자전거 바퀴에서. 석유왕 들고 가는 할아버지 스토리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어느 날 뭐 명퇴한다든지 그런 건 없으니까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두 분이 올해 생각하고 있는 영업 관련해서 본인들 이제 뭐 각오나 목표 이런 게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 또 동료들에게 또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박가혜 대표님. 네? 저는 이제 목표나 각오라면 지난달처럼만 하면 뭐 너무 별로인데 정말 제가 온 에너지를 다 쥐어 짠 데다가 제가 변액 시험도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변액 시험 공부까지 했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1월달 좀 몸이 안 좋았었어요. 1월 초에. 그래서 약간 1월달은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하고 오늘 하하를 왔는데 갑자기 또 빡 뭔가 해야 되겠다는 네, 느낌과 또 에너지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목표를 250만 원을 적어서 냈었는데 초과 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제 항상 목표보다도 목표 설정을 다 하시겠지만 목표보다도 항상 초과 달성할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약간 번외인데 양자역학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입자나 파동이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결론은 뭐냐면 정말 생각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결국은 이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고 보면 입자고요.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파동이거든요. 그런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잘 될 거라고 믿고 잘 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강당사업부 대박 납시다. 이러다 퀄리티가 대단해요. 막 양자역학까지 나오는 그런 우리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한 선생님 얘기. 오늘 그 DB 영업의 그 달인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은 거를 좀 느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건드려주는 것, 고객의 그 욕구를 건드려주는 것을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제가 영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변액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변액을 하고 조금 더 그야말로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슈퍼리치들을 만나서 영업의 지경을 좀 넓혀야 매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 5만 원짜리 이거 뭐 10건 팔아봐야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매출 목표가 제가 아이프로 본부에서 그랬어요. 12월 달 한 거에 2배 합시다. 1월 달에. 그래서 못해도 좋다. 근데 목표라도 적어놓고 가야지 이게 거기 목표로 향해서 가지 않겠냐. 우리 강남사업부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한 6개월 지났잖아요. 이제 궤도로 막 올라가는데 올해 2026년도에 전년 대비해가지고 2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강남사업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남사업부 올해 2026년 12월에 매출 목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윤 대표님의 요즘부터 뭐 얼마 안 되는데 1억이에요 이거. 네? 네? 근데 목표 가는 거죠 뭐. 양자 역학 들으셨죠? 양자 역학 들으셨죠? 된다는 거죠. 된다는 1억에 거죠. 500명? 1억에 500명. 500명. 된다. 양자 역학으로 된다. 네. 자 오늘 두 분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 아유, 두 분과 얘기 나는데 두 분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나와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고 이 일을 시작을 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왔고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올해 26년도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가 그걸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토크쇼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이 이제 44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휴식 시간 가지고 8시에 모여가